자, 오늘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바로 교류, A씨의 언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자공학의 가장 기본에는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전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뭐랄까, 잔잔한 강물처럼 일정하게 흐르고요. 다른 하나는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오르내리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두 전류가 뭐가 다른지 비교부터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교류 파형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또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력값이 뭔지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한번 다져보죠. 먼저 직류, DC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 같은 겁니다. 배터리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번 정해진 방향으로 그 크기 그대로 쭉 가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선을 반대로 꽂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교류, A씨는 훨씬 역동적입니다. 크기도 계속 변하고 심지어 방향까지 주기적으로 휙휙 바뀌거든요. 마치 양방향 고속도로 같다고 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 전기가 바로 이 A씨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런 독특한 파도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파도처럼 생긴 AC 파형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주기입니다. 영어로는 period, 그래서 보통 T라고 표시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파형이 한번 출렁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파수입니다. 이건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사이클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파수는 방금 본 주기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진폭입니다. 파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파형이 위아래로 얼마나 높이 솟구치는지를 나타내는 값, 즉 신호의 세기나 최대치를 말하는 거죠. 자, 아까 주기와 주파수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죠? 네,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사이입니다. 관계는 정말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1 나누기 주기, 주기는 1 나누기 주파수입니다. 한번 출렁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즉 주기가 길면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 즉 주파수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보통 1초에 50번이나 60번 진동하는 50, 60Hz인데요. 이게 라디오나 통신 신호로 넘어가면 단위가 확 커집니다.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심지어 기가헤르츠까지 올라가죠. 1초에 수십억 번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파형의 모양이랑 속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값이 변하는 A씨의 세기를 딱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A씨를 측정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형이 플러스 쪽으로 올라간 만큼, 정확히 그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장막히 0이 나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균을 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값은 0이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그럼 그냥 한쪽 방향, 그러니까 반주기만 가지고 평균을 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중요한 시력값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주기만 딱 잘라서 평균을 내보면요. 순수한 사인파의 경우에는 항상 최대값, 즉 피크값의 0.637배가 나옵니다. 약 63.7% 정도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하지만 이 평균값은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값, RMS, 즉 시력값입니다. 이 시력값,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인데요. 이게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A씨의 실질적인 파워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C 전압이 전구를 밝히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A씨랑 똑같은 밝기로 전구를 켜려면 DC 전압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바로 그 값이 시력값인 겁니다. A씨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DC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료값도 공색이 있어요. 순수한 사인파의 경우 언제나 피크값에 0.707을 곱한 값이 됩니다. 대략 70.7% 정도죠. 이 0.707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A씨를 다룰 때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숫자예요.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멀티미터, 그러니까 전압 측정하는 기계 있죠? 그걸로 벽에 있는 콘센트 전압을 재면 화면에 뜨는 숫자가 바로 이 시료값이에요. 평균값이나 피크값이 아니라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220V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시료값 220V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트시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 표입니다. 보시면 피크값, 치료값, 평균값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알면 여기에 있는 곱셈 값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를 전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료값을 아는데 피크값이 궁금하다? 그럼 1.414를 곱하면 되는 식이죠?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쁜 사인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모든 A씨파형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인파 모양일까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요, 네모난 모양의 사각파, 뾰족한 삼각파처럼 훨씬 더 다양한 얼굴을 한 A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또 저마다의 계산 규칙을 가지고 있죠.